안녕하세요.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올해 75살이 된 정한수입니다. 이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여기서 살아온 토박이지요. 아내를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 진우를 키웠는데 다행히 우리 아들은 착하게 잘 자라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얼마 전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농사일이 좋아 평생을 이 일만 해왔지요. 특히 우리 마을은 배추며 무가 맛있기로 유명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채소밭을 돌보고 이따금 산에도 올라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제게 있었던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밭에서 채소를 수확했습니다. 그리고 산에도 잠깐 다녀오려고 했지요. 늘 그래왔듯이 말입니다. 채소를 경운기에 싣고 물통과 꽃도 준비해서 산길로 향했습니다. 산에서 볼일을 마치고 장터로 가려는 참이었는데 그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마을의 좁은 산길은 아침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그 안개 때문이었을까요? 산길에서 큰 도로로 나오는 교차로에서 일이 벌어졌지요. 안개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검은색 고급 승용차와 제 경운기가 스쳐 지나간 것입니다. 끼익 소리와 함께 쇳소리가 날카롭게 울렸고 제 심장도 덩달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차에서 내린 젊은 수행비서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제게 달려왔지요. 아니, 이게 무슨 짓이십니까? 이 차가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수행비서는 목소리를 높이며 차량을 가리켰습니다. 옆구리가 깊게 긁힌 차는 도시에서나 볼 법한 최고급 외제차였고 그저 보기만 해도 값이 무척 나가 보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흘렀지요. 이런 고급차를 긁다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안개가 자욱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수행비서의 얼굴은 점점 더 붉어졌습니다. 이 차가 최신형 벤츠 S클래스 최상위 트림이라고요.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 줄 아세요? 몇 천만 원은 기본일 텐데. 그때 아들 진우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연락을 받고 온 모양이었지요. 진우는 차량을 보자마자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저보다 더 놀란 표정이었지요.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늘 낡은 경운기를 타고 이 위험한 산길을 다니는 것을 걱정하더니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네요. 수행비서가 다시 입을 열려는 순간 차 뒷좌석에서 한 중년 신사가 내렸습니다. 키가 크고 곧은 자세의 그 사람은 어딘가 모르게 위압감이 느껴지는 강현우 대표였지요. 그가 이 시골길에서 무슨 일로 이 시간에 차를 타고 있었는지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는 수행비서와는 다른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민혁 씨, 진정하세요.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강현우 대표의 말씀에 수행비서는 입을 다물었지만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대표는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높은 키와 고급스러운 옷차림이 더욱 눈에 띄었지요. 그가 제 경운기에 실린 채소와 물통, 그리고 꽃을 잠시 바라보더니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놀라셨죠? 괜찮으세요? 그 말이 의외로 다정했지만 왠지 모를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도시의 큰 회사 대표가 이런 시골 농부의 사고를 그저 넘어갈 리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보상을. 대표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회사 법인 차량이니 보험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할아버지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씀에 진우의 굳은 표정이 조금 풀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지요.
이렇게 비싼 차를 긁어놓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게다가 대표의 너그러운 태도가 오히려 더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채소는 이미 흙이 묻어 엉망이 되었고 물통도 쏟아져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이런 일이 생기니 한숨만 나왔지요. 그렇게 안개 낀 아침, 예기치 못한 사고는 우리 가족의 일상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큰 변화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지요. 사고가 난 다음 날 아들 진우는 평소와 다르게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당에 나가보니 진우가 경운기를 살펴보고 있더군요. 녹슨 부분도 많고 페인트도 벗겨진 경운기를 보며 진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특히 그 산길은 너무 위험해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은 이해했지요. 하지만 농사는 제 전부였고 산에 가는 일도 제게는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아직은 할만하다. 걱정하지 마라. 어제 그 차가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최소 2억은 넘을 겁니다. 다행히 대표님이 봐주신다고 하셨지만 그분이 정말 그냥 넘어가실까요? 도시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용서해 주진 않을 텐데. 진우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맞는 말이었지요. 하지만 50년 넘게 해온 일을 하루아침에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늙었다고 집에만 있으라는 거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는 한숨을 깊게 내쉬더니 고개를 저었지요. 아버지, 제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요즘은 도로에 차도 많고 특히 그 산길은 비만 오면 더 위험하잖아요. 그때 마당 밖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강현우 대표가 서 있었지요. 어제와 같은 정장 차림이었지만 오늘은 좀 더 부드러운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존재가 주는 위압감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진우 씨. 강현우 대표는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눈에는 그가 잠시 우리 마을의 산 쪽을 바라보는 것이 보였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가 든 종이 가방을 들고 있었지요. 마음이 한순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나 보상 문제로 오신 걸까요? 이렇게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어제 일도 있고 해서 할아버지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대표의 말씀에 저와 진우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런 고급 양복을 입은 분이 시골 마당까지 찾아오시다니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요. 저희가 찾아뵈어야 하는데 이렇게 와주시고. 진우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강현우 대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지요. 아닙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대표는 마당의 평상에 앉으시더니 종이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셨습니다.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요. 역시 보상 청구서일까요? 사실 제가 이 마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 산자락의 아름다움이 참 인상적이더군요. 하지만 도로 사정이 열악해서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회사가 구상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대표의 설명은 이어졌습니다. 농촌과 도시를 잇는 새로운 개발 사업이라고 했지요. 특히 산으로 이어지는 도로와 낡은 농로를 정비하고 마을의 기반 시설을 개선하는 일이었습니다. 진우 씨가 도시에서 일한 경험도 있으시고 이 마을 사정도 잘 아시니 함께 일해보시면 어떨까 해서요. 특히 산길 정비가 시급해 보이는데 진우 씨라면 주민들의 의견을 잘 조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나 봅니다. 저도 놀랐지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제안이 순수한 호의일까요? 어제의 사고와는 정말 관계없는 걸까요?
이 도시 사람이 우리 마을의 산길에 이토록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지만 저는 건설 쪽은 잘 모릅니다.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현우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지요. 물론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우 씨의 경험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마을 주민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도시의 시스템을 마을에 맞게 적용하는 일. 쉽지는 않겠지만 의미 있는 일이 될 거예요. 제 아들을 바라보는 대표의 눈빛이 진심 어린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산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 같았지요. 시간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고민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강현우 대표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함을 건네며 말씀하셨지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대표가 떠난 후 마당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우는 한참을 명함만 바라보더니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지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제안이 정말 우리에게 축복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이 될지. 그리고 왜 하필 우리 마을의 산길에 그토록 관심을 보이는 것인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우는 마루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는 것을 보며 아들의 마음이 어떤지 궁금했지요. 평생을 도시에서 살다가 갑자기 시골 개발 사업을 맡는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버지,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지요. 그 대표님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도네요. 근데 이상한 건 왜 하필 우리 마을이고 왜 하필 산길 정비를 그렇게 강조하시는 걸까요? 아들의 눈빛에서 불안과 의구심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진우 옆에 앉았지요. 그래, 나도 그게 좀 이상하더구나.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게 말이다. 때로는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한단다. 어제의 사고가 오늘의 기회로 바뀌었듯이 아버지는 매일 그 위험한 산길을 다니시잖아요. 아침마다 채소 따고 산에도 다녀오시고 그 길이 조금이라도 좋아진다면. 진우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달빛 아래서 보니 어느새 어엿한 어른이 된 아들의 모습이 새삼 대견했지요. 아버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제 그 대표님이 우리 마을에 투자하겠다는 게 의심스럽긴 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정말 우리 마을을 위한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일단 해보고 싶어요. 특히 그 산길. 아버지가 매일 다니시는 그 길부터 안전하게 만들고 싶어요. 비가 오면 늘 걱정되거든요. 제 아들을 바라보며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늘 도시로 돌아가고 싶어 하던 아들이 이제는 마을 걱정을 하고 있었지요.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아버지는 내 선택을 믿는다. 진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주머니에서 강현우 대표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휴대전화를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번호를 눌렀지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정진우입니다. 네, 생각해봤습니다.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통화를 마친 진우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아버지, 대표님이 내일 다시 오신대요.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신다고. 그래, 잘 됐구나. 근데 아버지,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산길 공사가 끝날 때까진 혼자 다니지 마세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그 말을 듣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저를 걱정해 주다니. 다음 날부터 진우는 바빠졌습니다. 강현우 대표와 자주 만나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고 마을 곳곳을 다니며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시작했지요. 특히 산길 정비에 대해서는 유독 꼼꼼히 살폈습니다. 아버지, 이장님께서도 산길이 제일 문제라고 하시네요. 특히 비가 오면 땅이 무너질까봐 걱정이시래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진우의 얼굴에서 조금씩 자신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의 의구심은 열정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지요. 아버지, 이제는 제가 아버지 일도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로젝트 일정표도 거의 다 짰고 틈틈이 농사일도 배우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시에서만 살던 아들이 이제는 농사일까지 하겠다니 세상 일이란 참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괜찮겠나? 농사일이 쉽지 않을 텐데. 괜찮아요. 이제 마을 어르신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특히 김만석 이장님께서 주말마다 농사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밝게 비치던 그날 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날의 사고는 우리 가족에게 주어진 작은 축복이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사고의 이면에 숨겨진 더 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지요. 이른 아침 진우와 함께 마을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늘 보던 풍경인데도 아들의 설명을 들으니 새롭게 보이는 것이 신기했지요. 아버지, 여기 보세요. 이 산길부터 정비하려고 해요. 경사도 완만하게 다시 내고 배수시설도 제대로 설치할 겁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가드레일도 설치하고요. 진우가 들고 있는 도면을 보니 마을이 점점 달라질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특히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었지요. 이렇게 되면 아버지도 더 안전하게 다니실 수 있을 거예요. 비가 와도 걱정 없고 그 말을 들으니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저를 생각하고 있었다니. 며칠 뒤 강현우 대표가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진우가 준비한 계획을 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지요. 진우 씨 생각보다 더 잘하시는데요? 특히 산길 쪽 설계가 마음에 듭니다. 안전성을 많이 고려하셨네요. 네, 이 길을 매일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그날 저녁 마을회관에서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지요. 우리 마을은 오래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시설이 낡고 특히 산길은 위험하기도 하지요. 이번 프로젝트로 마을에 좋은 것은 지키면서 불편한 것들은 개선하려고 합니다. 주민들은 진우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들었고 특히 산길 정비 계획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대표도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지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마을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지요. 특히 산으로 가는 길이 가장 먼저 달라졌습니다. 넓어진 도로, 튼튼한 가드레일, 깔끔한 배수로 마치 도시의 길처럼 반듯하게 정비되었지요. 아버지, 이제 산에 다녀오시기 훨씬 편하시죠? 진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많이 좋아졌다. 이제는 비가 와도 걱정이 없구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강현우 대표는 산길이 완성될 때마다 혼자 와서 살펴보곤 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한 모습이었지요.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의 다른 공사들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진우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도 틈틈이 농사일을 배웠고 저는 아들과 함께 밭을 가꾸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지요. 하지만 순탄한 길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지요. 큰 비가 내린 후 산길 일부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고, 이걸 어째. 김만석 이장님이 한숨을 쉬며 무너진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우는 날마다 현장을 찾아가 보수 작업을 지켜보았지요.
그때 강현우 대표가 급히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무너진 산길을 보더니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요. 이 길은 꼭 안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대표의 목소리에는 평소와는 다른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진우는 새로운 설계도를 들고 왔습니다. 더 튼튼한 옹벽과 보강 공법이 적용된 설계였지요. 공사는 다시 시작되었고 이번에는 더욱 견고하게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강현우 대표가 저를 찾아왔지요.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대표는 오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마을이 제게는 특별한 곳입니다. 30년 전 이곳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거든요. 그 말에 놀라 대표를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기억이 스쳐 지나갔지요. 30년 전 미혼모와 함께 살던 어린아이가 있었지요. 그때 그 민숙이 아들? 네, 맞습니다. 제가 바로 그 아이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산소가 바로 그 산에 있습니다.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매일 아침 들렀던 그 묘가 바로 민숙이의 묘였던 것입니다. 할아버지께서 매일 어머니 산소를 돌봐주신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사고 났을 때 할아버지가 들고 계시던 물통과 꽃을 보고 바로 알았어요. 강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돌아가셨습니다. 서울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 그렇게 이 마을을 떠났지요. 하지만 가끔 어머니 산소를 찾아올 때마다 누군가 정성스럽게 관리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랬구나. 그동안 잘 지냈니? 네. 열심히 공부하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 산길을 꼭 정비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산소를 찾아오는 길이 너무 위험해서.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산길 정비에 그토록 신경 쓴 이유, 진우를 프로젝트 책임자로 발탁한 것, 그리고 그날의 사고를 너그럽게 넘어간 이유까지. 그날 이후 마을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새하얀 눈이 내리는 마을은 30년 전과 달리 많이 발전했지만 그 속에 흐르는 따뜻한 정은 여전했지요. 준공식 날 강현우 대표는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은 주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특히 정한수 어르신과 정진우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마을이 더욱 발전하고 화합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마을은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산으로 가는 길은 한결 편해졌지요. 매일 아침 민숙이의 묘를 찾아가는 길에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뿌린 작은 친절의 씨앗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줄은 몰랐다고 말입니다. 아버지, 이제는 제가 아버지와 함께 산에 다닐게요. 진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멀리 산자락에 햇살이 비칩니다. 오늘도 민숙이의 묘에 놓인 꽃이 아침 이슬을 머금고 반짝이겠지요.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나 봅니다. 사고 한 번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맺을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을 테니까요.